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상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은 푸른구슬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을테드에서 성평등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김혜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과 아이들의 공간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오전에 굉장히 즐거운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를 마치고 좀 쉬다가 걸어오는데 낯설기도 하고 또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여기가 되게 계단을 올라오는 되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마을과 아이들에 좀 몇 번 왔었는데 오랫동안 발걸음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저녁 시간에 오늘도 피곤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평등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저를 되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뿔 달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마을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확장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별로 경쟁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이런 것, 그리고 혹은 되게 자존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거나 관계 맺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를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림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그림책들이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삼초 다이빙이라는 책으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책은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함께 보고, 그리고 이렇게 속지를 같이 보고, 근데 좀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색이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림책은 모든 지면을, 면지를 다 작가가 의도한 내용으로 담고 있대요. 근데 이 작가는 특히나 노란색을 굉장히 잘 쓰는데 각 책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해서 이 작가님, 정진호 작가님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림 캐릭터를 이렇게 담아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책이 되었고요. 살짝 보면 그림으로만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책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경쟁이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되게 크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뭔가 보잘것없는 김혜순이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지금 이 책은 남자라면 어때야 된다라는 거, 운동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학도 좀 잘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쟁에서 늘 이겨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한테 인식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이게 뭔가 특정하게 남성이라고만 하는 전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경쟁,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책이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인천에서 살았어요.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쭉 초중고 학교, 그리고 컴퓨터 관련한 학과를 다니면서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파트너와 결혼과 함께 잠깐 이렇게 있다가 저희 그 파트너가 좀 거리가 먼 원거리가 되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중랑구라는 곳을 찾아왔어요. 중랑구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 파트너가 회사를 다니는데 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여야 하고, 그리고 기본 조건이 조금 좀 쾌적하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데 좀 적합하면 좋겠다, 이런 조건 하에 네, 중랑구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때 참 슬펐어요. 내가 그 중랑천변을 따라서 서울 우유로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공간보다 더 시골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곳은 사실 서울이라고 하지만 서울에서도 굉장히 시골 같다는 느낌? 그런데 처음에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살면서 저는 이 공간에서,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 처음에 의도는 사실 잠깐 여기 와서 머물다가 아이가 조금 학령기가 좀 올라가면 가까운 노원구로 이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나는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와이프,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나 딸 말고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 학교에서 에코맘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를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에 정말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아이 키우다가 이제 회사 다니고 했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코맘 신청을 했는데, 그 에코맘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그 단체가 초록상상이었어요. 지금 청평등 활동센터의 센터장이 되신 김주희 선생님이 저희의 직위를 해주시고 같이 도움을 주면서 그 당시에 초록상상 사무국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많은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뭔가 찔끔찔끔 정말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록상상과 그렇게 인연이 되었고, 그렇게 내 아이로 시작을 했다가 마을의 아이를 품을 수 있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육복지 아이들을 주말에 요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서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메뉴는 저희가 정하지만, 메뉴와 재료는 정해주지만, 모든 별로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고 그걸 만들어서 먹으면서 본인도 만든 음식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 누군가한테 막 나눔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이. 그래서 따뜻함을 주변에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아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좀 어두운 면, 혹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요리 활동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가 돼서 고등학교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 선생님 하고 부르면 되게 많이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즐거웠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립의 힘을 길러주는 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그 에코맘은 아이가 졸업하면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 5학년 2학기쯤 되었을 때, 나는 그러면 초록상상에서 에코맘이라는 활동 외에 어떤 활동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팀이 그 당시에는 성교육팀이라는 활동을 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읽었던 책이 여몸여지였어요.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굉장히 두꺼운, 제가 제 삶에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마 처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답답하고 뭔가 힘듦?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약간씩 해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할까라는 지점들에 대한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같이 그 책을 읽고 나눔을 하면서 나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조금 더 먼저 된 선배나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후배나 동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 내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성교육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근데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 컸는데 엄마도 그 안에 시스템 안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옷 밑에 여자 옷이 깔려야 하는 거지, 남자 옷 위에 여자 옷이 깔리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굉장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왜 그래야 하지? 그래서 일부러 막 옷을 이렇게 해놓으면 일부러 제 옷을 막 속옷이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반항 기질이 있어서 위에 일부러 막 놓고 막 이러면 엄마가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청개구리인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약간 그런 작은 투쟁 같은 것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40여 년의 삶을 약간 흔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을 보고 그 책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문점? 근데 그게 마치 그동안에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구조화된 불평등이나 차별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답답함이 늘 저한테 울분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팀 활동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갱년기 직전에 막 대상포진도 오고, 이게 다 이 성교육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부딪힘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투쟁 같은 싸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가족, 내 식구, 내 것, 이 바운더리를 굉장히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제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자식, 나의 소유물, 이런 틀 안에서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다행이었던 게 제가 그게 되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제 대해서 조금은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아이도 만약에 제가 초록상상 그리고 성교육팀까지 확장이 되지 않았다면 저처럼 이렇게 힘든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좀 힘듦을 계속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소개하는 건 요 벽이라는 책입니다. 벽이라는 책도 이렇게 펼쳐서 봐야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벽들이거든요. 책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세우는 벽이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기 책의 첫 페이지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요. 벽은 안과 밖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안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면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 사인은 저희가 정진호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그림과 함께 써주신 사인이고요.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하고 제가 어느 공간에서 만나고 어떤 일로 혹은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달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어떤 모습인지. 네, 여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분 안 계셨지만, 네, 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든든하고, 네, 기운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활동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감수성, 그러니까 성인지 관점이나 이런 감수성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쪽은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네, 관점이 넓어졌고 예민해졌다라고 보면, 다른 한쪽은 굉장히 심각한 편견으로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벽이라는 곳에서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벽이, 그리고 이 창이, 그리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거는 나의 의지인데, 그 벽을 내가 곧이곧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하는 주체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된 언어들도 많고 사고도 되게 많이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혹은 내 스스로 그것을 거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거나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귀 기울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하고 다르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좀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제 만났고 오늘 만났고 내일 만날 그 사람이 변화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한 곳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자꾸 관계망이 늘어나고 저도 보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보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실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도 변화하고 있는 거고, 지금이 모든 사람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천천히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타인의 약간의 쓴소리, 약간 달콤한 소리, 이런 것들을 잘 좀 판단하고,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되게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보는 책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것은 쭉 사람이 함께 펼쳐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접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책을 못 접하셨을 수 있고, 이 책은 음악과 같이 들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을 플레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나와서 이 책을 같이 펼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책은 혹시 이수지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이수지 작가가 네, 그림을 그린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네, 가수가 물이 되는 꿈하고 같이 보면 네, 되게 감동적인 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네, 마을에서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는 단위의 네, 구성원들이 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녁에 네, 늦은 밤 간만에 비로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쨍쨍 네, 바람이
바람이 지금은 조금 불고 낮에는 해가 쨍쨍 쬐는 낮이었어요.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오늘은 그 행사에 한 꼭지로 마을태들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저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활동가이면서 네, 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혜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을태들을 처음 이렇게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네, 행사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혜순이 알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거에 뭐 어떤 뭐 교육이나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보기도 해서 뭐 어떤 거 한 꼭지를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 라고 했는데 그런 거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저한테 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네, 저의 TMI를 오늘 다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책이 어린이만 보는 책이라고 하는 편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 요새 책에 너무 빠졌는데 그림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림책 글밥으로는 굉장히 짧게 읽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데 2시간 동안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게 각자가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면 정말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에는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 같은 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못 보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뭐 어떤 모션이나 행동이나 사건들이 나의 어린 시절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글밥이 많은 두꺼운 책도 네, 접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우리 1년에 책 몇 권 봤어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고 나의 마음도 조금 풍성해질 수 있는 그림책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은 저희가 초록상상의 그림책 꽤 많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하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완벽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만이거나 아니면 노벨 평화상감이 아닐까 뭔가 정말 기여한 일일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네,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소하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나만 늘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양육자들 중에 여성 양육자가 그 역할을 되게 많이 맡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제가 최근에 학교에 갔을 때 학교 학생이 그랬어요. 그 가사 부담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99.9%가 엄마가 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아야 하는데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부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는 무조건 모든 상황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하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 불만이 있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요리를 하는 사람은 설거지나 상 치우기에서 연례가 되고
그 외의 사람 무조건 가위바위보를 하고요. 뭔가 배달 음식을 먹었을 때 돈을 낸 사람 열애 없습니다. 장을 봐온 사람 열애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가 부모님 댁에 갔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남편 쪽에 파트너 쪽 가정에 갔을 때도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늘 열을 하시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도 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본인은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약간 그렇게 웃으면서 시도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좀 아프셔가지고 과거에는 가사 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거의 안 하시거든요. 물 하면 물도 데려, 모 하면 모도 데려, 뭐 이런 방식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하죠. 어머님 많이 힘드시는데 요건 아버님이 한번 하시면 어때요?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에 갔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저희 이제 파트너가 뭔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저희 엄마가 아이고 왜 시키려고 하냐며 요건 내가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러면 집에 가서 일주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손을 탁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모두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낸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정말 너무 좋은 그 과제가 있었어요. 분리수거는 아이들이 맞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적어가지고 한 걸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고 그때부터 그게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거든요. 큰 아이가.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군대 가기 전까지도 그 두 아이가 서로 나눠서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은 올고지 그 아이들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영역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합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교육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있었을 때 발언권 입장에서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 교육에서조차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리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한 성평등이나 뭐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는 합반을 해서 네,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조금 더 세분하면은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합반으로 수업을 가능합니다. 참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20대 청년이나 뭐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이 의 문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방식이 정치인들의 발화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포장하고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고자 그리고 자기들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이용했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현장에 갔을 때 특히 성별이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 강사가 들어오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이 복도에 지나가면서 뚱뚱한 년, 페미년, 늙은 년 이라는 워딩을 쓰는 언어들을 그대로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밖에 나와서 그렇게 발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의 억울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만들어 놓고 성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아이들, 약자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돌리죠.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걸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인데 사실 어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지금의 청년이고 청소년 세대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착하고 뭔가 말을 잘 듣고 이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초등 시절. 사춘기를 맞으면서 조금씩 변화했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PC방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PC방을 간 아이였거든요. 근데 한 번 빠진 물은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특정한 게임은 최소한 3시간을 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가 전화가 늘 왔던 아이가 전화가 안 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독립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계속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을 때 저는 더 많이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그동안 갇혀 있었고 이제 좀 다른 물로 나가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충족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뭐 어떤 길로 우리는 좀 빠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곳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걸 막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뭐 돌아가거나 울퉁불퉁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아이의 삶이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막 공부한다고 예전에는 안 했던 그런 공부한다고 책을 막 이렇게 보거든요. 성과 관련한 책들 막 보면 저희 같이 지내는 파트너는 야한 거 보내 야한 거 보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야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요. 아이한테 막 이렇게 드밀면 아이가 되게 반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아이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젠더 갈등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되었을 때 그런 이슈를 그냥 슬그머니 던져요. 그럼 그 아이도 막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부, 3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도 고민이 있고요. 아이들도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좋다 나쁘다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고민거리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저도 막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어느 특정한 사이트에서 말하는 워딩을 너가 그냥 쓰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거라고 하면서 약간 동등한 관계에서 저도 아이한테 얘기하고 아이도 궁금한 걸 저한테 묻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약간 관계는 해치지 않으면서 그 전에 우선 관계가 대화가 가능한 관계여야 해요.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꾸준히 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화두를 던졌을 때 아이의 반응도 보고 그리고 정말 제가 모르는 거면 나 이거 정말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엄마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보다 모든 순위에서 우선순위 높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나도 한 번 더 찾아볼게. 내가 보는 게 너무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그 얘기도 하거든요. 엄마는 너무 편중됐어요. 한쪽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나 도움이 되긴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저는 대화에서 풀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의 단절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역차별은 없습니다. 그냥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지금 핫한 어떤 분이 본인이 볼 수 있는 롤모델로의 아빠가 없는 아이의 한부모 가정에서는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영역을 잘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아빠를 뭐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롤모델이 없었을 때 문제점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성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성역할 고정관념이 정말 강화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거운 거 남자만 들어야 되고 못 박는 건 남자만 해야 되는 거고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는 건 여성한테 적합한 일이야 라는 방식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는 게 나는 좋은데
난 설거지하는 거 싫어. 그러면 그건 각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회생활을 나가서 했을 때 우리는 아직도 불평등 사회이니까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자가 67만 원 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취약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역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성별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틀 안에 갇혀진 생각이라서 그걸 좀 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별에 따른 역할은 없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그래서 요리하는 아빠, 뜨개질하는 아빠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좋은 남성, 좋은 여성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여성과 남성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둘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간성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지워진 존재일 뿐이지. RH-는 우리 0.4%래요. 전 세계 인구 퍼센트로. 그런데 간성은 1%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우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면 좋겠고, 그리고 관계 맺는 거 꼭 아빠나 혹은 엄마가 있어야만 그 롤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든든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나 그런 틀 안에 갖춘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제 편견이나 차별이 작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가 없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아빠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자원들을 조금 더 많이 마련하고 내가 그 자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존재의 구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존재라는 것은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선택해서 존재의 부재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원들이 같이 연대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아직 시스템은 없지만 마을 자원이 그래서 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네, 존재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부족하다, 미흡하다, 미숙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건 정상이고 어떤 건 기준이고 어떤 건 과잉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은 누가 마련했는가라는 걸로 다시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틀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이나 벽들을 깨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저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고, 동년배끼리 같이 지내면서 각자의 어떠한 역할들을 나눌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어떤 좋은 엄마, 그것도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의 상상 안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세대는 꼭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